안녕하세요. 책과 생각의 생각입니다. 한 유명 참고서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자 공부 필요 없다. 저는 그 영상에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자 공부 필요 없다. 이 8글자 중에서 6글자가 한자네요. 이시 이사오 박사의 한자가 내 아이를 천재로 만든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출발합니다. 지난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말이 일리는 있는데 한자를 섞었으면 더 어려워지지 않겠냐. 한자를 잘 알면 더 좋겠지만 한글만으로도 큰 불편 없이 살고 있지 않냐. 한글로 새말을 계속 만들어서 기존 한자어들을 바꿔나가면 좋지 않겠냐 등등. 그럼 먼저 새말 만들기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공통과학 교과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1065개 용어 중에서 959개가 한자어였어요. 90.05%입니다. 변성암, 황도, 청력, 미뢰 등등 온통 한자어 두성이었는데요. 이런 한자어들 쉬운 우리말로 다 바꾸면 좋겠죠? 감사하게도 한국물리학회에서 순우리말 물리학 용어집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실린 단어들이 얼마나 쉽게 이해되는지 학생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문제 나갑니다. 1번 나음이 뭘 것 같으세요? 정답은 발전기입니다. 전기를 낳는다고 해서 나음이라고 했겠죠. 학생들의 대답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생산, 출산, 임신, 어미, 암컷 등으로 나왔습니다. 2번 넘보라살. 감이 오시나요? 정답은 자외선입니다. 학생들은 닭살, 뱀살, 비만 등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하나만 더 하죠. 3번 미니음줄. 뭘까요? 정답은 무선입니다. 민달팽이가 집 없는 달팽이인 것처럼 미니음줄은 이음줄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학생들은요, 이어주는 줄, 전선, 탯줄 이런 식으로 오히려 선이 있는 걸 떠올렸습니다. 교과서에 실린 959개 용어 이런 식으로 다 고쳐놓으면 참 좋겠죠? 생각만 해도 어지럽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무도 모르는 새말을 만들어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순우리말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혼란이 덜하겠죠?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입자는 순우리말로 알갱입니다. 소립자는 씨알갱이죠. 그럼 입자 가속기는 뭘까요? 알갱이 더 빨리 돌리기 틀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바꾸기 시작하면 책 두께가 어떻게 될까요? 순우리말로 바꾸면 말의 느낌도 달라집니다. 우유는 소우의 젖유죠. 소젖입니다. 우유 한 잔에 하는 거 하고 소젖 한 잔에 하는 거 하고 느낌이 같나요? 초코 소젖, 딸기 소젖, 바나나 소젖 느낌이 다르죠? 광장으로 유명한 최인훈 작가는 자기 작품의 한자어들을 순우리말로 교체하는 대대적인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한자어들을 다 바꾼 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에 가깝죠. 제목도 그대로 광장이니까요. 만약에 광장을 넓은 마당 이렇게 바꾸면 왜 안 바꿨는지 아시겠죠? 작품 해설에서 김병익 씨는 이런 노력이 성공적이었는가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데요. 예를 들면 행동을 위해선 악마와 위험한 계약을 맺어도 좋다고 뽐내지만 이 부분을 보람 있는 일이라면 도깨비하고 흥정해도 좋다고 뽐내지만 이라고 바꾼 데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존판의 악마는 파우스트와 계약을 맺은 메피스토펠레스를 가리킨다. 도깨비는 메피스토펠레스가 지고 있는 우주적 혹은 철학적, 관념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어색하다기보다는 연상의 배반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한글말로의 개작이 빚은 이 같은 역효과는 광장에서 의외로 많다. 한자로 쓰면 뜻도 명확해지고 글자 수도 확 줄어드는데 왜 이렇게 한자어를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걸까요? 아마도 민족주의적 열정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이런 데에서 온 말들 다 걷어내려고 노력하나요? 그리고 그런 노력을 안 하면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국어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일본은 왜 한자를 섞었을까요? 일본이 중국에 종속됐나요? 혹시 한자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정상입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신문에서도 한자가 빠졌으니까요. 익숙하지 않으면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익숙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한자 그 자체가 어려운 걸까요? 이 책의 저자 이시이 박사는 일본 교육위원회의 지도주사였습니다. 지도주사는 한국의 장학사와 같습니다. 일본도 한자 교육을 항상 잘 시켜온 건 아니었나 봐요. 일본 학생들의 국어 실력도 형편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시이 박사는 그런 현실을 발견하고 지도주사직을 사임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초등학교 교사가 돼요. 거기서 무려 14년을 가르칩니다. 대단하죠? 폼만 잡은 게 아니에요. 다음엔 유치원으로 내려가서 20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시식 한자 교육법이 탄생하죠. 이 교육법은 한국 방송에도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제가 아래 주소 붙여놓을 테니까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유치원생들 끝내줍니다. 이시희 박사는 아이들에게 오랜 시간 한자를 가르치면서 아주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단 한자를 가장 쉽게 습득하는 나이가 몇 살이냐? 놀랍게도 3살이었습니다. 3살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습득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3살 안 되신 분 없으시죠? 이미 한글 전용에 푹 젖어서 사셨고요. 그래서 한자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한자를 익혔으면 아주 쉽게 익히고 어휘력도 쭉쭉 올라가서 국어생활 짱짱하게 했을 텐데 이미 3살을 넘겨서 안타깝네요. 그래도 우리 다음 세대는 그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홉구는 이렇게 씁니다. 세조는 이렇게 쓰죠. 이 둘을 합치면 비둘기 구자가 됩니다. 일본에서도요, 간단히 쓸 수 있는 아홉구자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세조자는 2학년 이상, 가장 복잡하게 생긴 비둘기 구자는 고등학교 때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보면 이 세 글자 중에서 비둘기 구를 가장 잘 기억하고요. 그 다음이 세조, 아홉구는 가장 기억을 못합니다. 왜일까요? 아이들에게 비둘기 구가 쉬운 이유는 구체적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둘기라는 애가 있잖아요. 비둘기를 보여주고 그 글자를 보여주면 아이들은 사진 찍듯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새는 개념이죠. 깃털 달고 날아다니는 애들 일반화한 겁니다. 아이들에겐 비둘기처럼 구체적인 대상이 쉽지 개념은 어렵습니다. 이게 학학, 이건 매응, 이건 닭, 개자입니다. 복잡하죠? 그런데 아이들은 이게 쉽습니다. 구체적 대상이 있으니까요. 아홉구자가 간단해 보여도 아이들에겐 이게 더 어렵습니다. 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애들한테 한자를 가르쳐? 이런 생각은요, 이미 3살을 넘긴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아이들에겐 그때가 기회예요. 그동안 한자를 가르치는 시기와 방식이 잘못돼서 어렵게 느껴졌던 겁니다. 3살이 넘은 우리끼리 한자가 필요하네 안 하네 이러고 있는 동안 아이들의 황금 같은 시기는 지나가 버리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독서량은 192개 국가 중에서 166위입니다. 하루 평균 독서 시간이 6분이고요. 하루에 10분 이상 책을 읽는 사람은 10명 중 1명도 안 됩니다. 저는
한국 학생들의 어휘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책을 안 읽어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독서 교육을 오래 해오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책을 안 읽어서 어휘력이 떨어진다. 이 말을 그대로 뒤집어서 어휘력이 떨어져서 책을 안 읽는다. 이렇게 해도 맞는 말입니다. 지금은 후자가 먼저라는 생각이에요. 이시 박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인의 독서 에너지는 국어 실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독서가 즐겁지 않은 것은 읽어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휘력이 떨어지니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니 읽지 않는다. 책이 재밌는 사람은요, 읽지 말라고 해도 읽습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문약한 게 문제였습니다. 너무 글 공부만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 반대쪽으로 치우쳐서 정확한 말뜻을 몰라요. 상온에 보관하시오 했는데 고온에 보관하고 일사불란을 일사불란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런데도 틀린 용어를 지적하면 좀스럽게 뭘 그런 걸 따지냐고 하죠. 프랑스에서 유학하셨던 모 교수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이 교수님은 모르는 말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아는 정육점 주인한테 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고기 썰다 말고 안으로 들어가서 사전을 몇 개씩 들고 나온대요. 그리고는 동의어 사전, 무슨 사전 막 뒤지면서 어떻게든 가장 정확한 말을 찾아주려고 애쓰더랍니다. 이 고기 썰던 그 두꺼운 손으로 볼펜을 꽉 잡고 애써서 찾아낸 말을 꾹꾹 눌러 써주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래요. 아,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국어를 사랑하니 세계적인 대문호들이 나올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멀죠. 한자는 외국어가 아니라 국어 단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한자를 모른다는 건 어휘력이 딸린다는 겁니다. 이 한자를 몰라서 빈틈이 많이 생기니까 그 자리를 영어가 채우고 있어요. 이거 민족주의적 열정이 제대로 발휘된 거 맞나요? 영어는 1만 단어를 알아도 신문을 읽기가 어렵다고 하죠. 하지만 한자는 3,000자 정도만 알면 그 글자들을 이리저리 재조합하면서 60만 개의 단어를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자를 배우는 학생들은요, 한자를 외국어 배우듯이 익히고 있어요. 국어 생활하고 거의 연결을 못 짓고 있습니다. 표기를 다 한글로만 하니까 한자를 배워도 활용이 잘 안 되고요. 결국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배워도 어휘력이 되지 못하는 거죠. 한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편에서는 이 한글 전용의 세상에서 어떻게 한자를 익히고 문해력을 높일 수 있을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실습편이죠. 기대해 주세요. 책과 생각의 생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